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토토입니다. 요즘 인도하고 러시아 쪽에서 바깥세상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유럽이 힘을 뭉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가해갖고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은 중국 편을 들 수 있는 나라는 인도하고 러시아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말라야 옆에 있는 캐시미어 국경 분쟁 지역에서 붙어갖고 인도군 병사가 20명이 전사했다고 인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걸 보고 참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우선 이 분쟁 지역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히말라야 옆에 있는 캐시미어 지역인데, 저 오른쪽이가 차이나하고 왼쪽이가 파키스탄이고 아래가 인도입니다. 근데 세 나라 국경 분쟁 지역입니다. 가운데 아래에 있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인도가 관리하는 국경 분쟁 지역이고, 왼쪽 약간 진한 회색 같은 거는 파키스탄이 관리하는 국경 분쟁 지역이고, 저기 오렌지색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중국이 관리하는 국경 분쟁 지역인데, 요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은 저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잠정적인 경계선입니다. 거기 딱 가운데 있는 갈완 밸리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군인들 사이에 싸웠으면 총을 쏘잖아요, 총을. 근데 전혀 총격전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인도군 무장한 병사 20명이 전사하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신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외신을 사사시 뒤져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쇠뭉둥이, 돌, 그 다음에 클럽스라고 나오더라고요. 클럽, 이제 골프 클럽인가 뭔가 제가 아무리 사전 쳐봐도 안 나오는데, 아마 한국신문에 보니까 이 철망을 감은 나무 몽둥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로 인도군이 20명이 전사했다는 게 정말 희한한 무력 충돌입니다. 저거는 기습, 한쪽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도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 국경 분쟁 지역에서 우리 무장하지 말자 약속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인도 군이 순찰을 하면서 제가 생각에 총을 아예 안 가졌던지, 총을 갖더라도 실탄을 장전 안 하고, 제가 해병대 전방 소생 해봐서 알지만 일선 지휘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병사들이 총기 오발 사고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 나갈 때를 평소에는 탄약고에다 실탄을 이렇게 딱 열쇠 채워놨다가 야간에 근무 나갈 때 병사한테 주고, 그것도 몸이 어디면 탄약 박스 있습니다. 탄약 박스를 테이프로 밀봉하고 지휘관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만 열쇠 갖게 탄약 박스를 이렇게 열쇠를 채워버립니다. 아마 인도군이 그런 상태로 그냥 허술하게 순찰을 하는데 갈완지를 사전에 준비한, 사전 중국군이 쇠뭉둥이 이런 거 준비하고 확 인도군한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군은 갑자기 근데 총을 안 갖고, 중국군이 총을 갖고 쇠뭉둥이가 그런데 인도도 쇠뭉둥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디 순찰하는데 갑자기 쇠뭉둥이를 구합니까? 그렇게 무력 충돌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에. 그러니까 모디 수상이 열받으니까 we do not want to fight,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우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but ready to fight if necessary. 그렇지만 필요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이거 굉장히 강력한 논조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 국민들 열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초상화 태우고 샤오미니 하웨이 휴대폰 불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인도의 어떤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되는데요. 1962년에 중국군이 분쟁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여갖고 사실 인도가 패배했죠. 한 수천 명의 인도군이 전상장을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악사이친 지역을 점령해갖고 중국이 가졌습니다. 참 중국의 영토 편찬력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캐시미르 지역에서까지 야곱야곱 인도하고 싸워서 영토를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군대 간의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인도가 좀 이렇게 반격, 안각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포를 쏘는 데서는 인도군보다는 중국군의 이 희생이 더 굉장히 많았다 봅니다. 그 다음부터 50년간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무력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6월 16일 날 그때 전후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중국의 반응이 이상해요. 현지 지휘관이 말한 거하고 베이징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장슈일이라는 중국군 고위 지휘관은 외신에다 대고 관련 계획은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다. 그런데 이제 인도군이 무력으로 들어와서 우리 중국군이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차이나 저 역사적인 종주권 저거 골 때립니다. 남중국해도 당나라 때 무슨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자기 땅으로 우기고, 그리고 우리 고구려 역사 가지고 동북공정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하고만 역사 전쟁하는 게 아니고 신강 위구르하고는 서북공정, 티베트하고는 서남공정을 합니다. 세 개의 공정을 합니다. 주변국 역사를, 중국 역사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티베트의 서남공정에 의해서 티베트의 역사가 중국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티베트이 토본 제국이라고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옛날에 광대한 티베트의 영토가 중국 역사라고 지금 인도한테 우기면서 지금 국경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보면, 중국군이 국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침입했다고 이제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침입했는지는 좀 서로 막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베이징의 반응입니다. 베이징의 반응이 아주 애매해요. 보통 이런 무역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늑대 전사 있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부에 막 미국 보고 막 미친놈 욕하는 늑대 전선이 나와서 인도 욕 많이 할 텐데, 베이징 중앙정부가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베리 영어로 low key response입니다. 그 다음에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제 관영 매체도 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차이나는 굿윌, 선의에 의해서 중국군의 피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군이 20명이 전사했는데 이 무력 충돌에서 중국군의 피해가 인도군보다 커서 발표를 안 할까요? 작아서 발표를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제가 짐작하기에는 중국군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기습 공격을 하면은 대개 기습 공격을 당하는 쪽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면 오히려 인도를 더 자극하고 자유세계를 더 자극하고 제가 보기에는 발표하는 거 저게 절대로 선의, 굿윌에 의해서 발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 베이징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 참 고민이 많거든요. 미국하고 싸워야지 전 세계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로 덤벼들고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캐시미르 지역에서 이번 무력 도발은 베이징의 사전 승인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주의관이 감행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전쟁사에서 관동군 현상이라고 합니다. 관동군. 그러니까 일본 제국제 시대 만주 지역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관동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만주에 주둔하던 일본의 일선 지휘관들이,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도쿄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노구교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중국하고 붙어갖고 만주 사변 중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아주 지금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 저런 현상이 나죠? 저게 베이징의 굉장히 지금 이 와중에는 차이나 중앙정부나 입장에서는, 베이징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한 나라라도 더 중국 편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경 분쟁,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한 해 2-3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고도 국경 분쟁도 70년 이상 넘었고, 제가 보기엔 남중국의 국경 분쟁도 저거 몇십 년, 100년 어떤 해결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전 세계로부터 몰리는 와중에 차이나가 현명한 대정책을 쓴다면은 주변국하고 쓸데없는 국경 분쟁 벌이지 말도록 베이징 지도부가 각 국경지역의 일선 지휘관한테 확실히 명령을 내려야죠.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뭐 중국 뭐 30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따라잡겠다. 위대한 중화 제국주의 나쁩니다. 부활. 남중국해의 군사력 강화,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히말라야 캐시미어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현지 지휘관, 제가 보기엔 뭐 한 사단장이나 연대급이 일을 벌였어요. 이렇게 일을 벌였고, 두 번째 글로벌 타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도 너희들 들어라. 인디아 너희들 들어라. 너희가 차이나보다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다. 요번에 좀 본때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관영 통신인데, 우리 그 어렸을 때 이 골목대장끼리 싸움할 때, 야, 네가 나보다 힘세 한번 붙어볼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뭐 군사력 우수하고 안 하고 따질 때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결과는 제가 보기에 중국한테 아주 안 좋죠. 이 모디슨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기록에만 18번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인도하고 중국이 수교한 지 7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참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뭐 이렇게 짝짝꿍처럼 밀을 관계했는데, 요번 사태, 진짜 중국 베이지 입장에서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대대장, 연대장이 한번 결정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인도하고 중국 밀업 관계가 깨지고 냉각 관계에 들어갑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인도만 등을 돌린 게 아니고, 헤리티지, 워싱턴의 헤리티지 연구소의 부소장인 제임스 카라포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차이나가 인도를 이렇게 침략했는데, 이건 인도는 우리의 프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인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이 헤리티지는 워싱턴의 보수입니다. 보수긴 보수입니다.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Aggressio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우리는 우리의 우방인 인도를 도와야 된다. 차이나의 억울해 침략이 아니고, 차이나가 아니고, Chinese Communist Party, CCP.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맞서는 인도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차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티,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신전 정책이죠. 근데 이제 더 베이징한테 부담스러운 거는 러시아마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러시아마도 중국을 경계하고 나서요. 푸틴마도 생피터스버그에 러시아 북극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 소장이 국가 반역죄로 기소됩니다. 국가 반역죄로. 여쭤보십시오. Spying for China. 차이나를 위해서 스파이 행위한 걸로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는데, 발레리 미트코라는 이 연구소장인데, 제목은 중국의 정보기관에 러시아의 극비 군사 문서를 전달해 줬다. 이 군사 기술 문서라는 게 뭐냐면, 이 바닷속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만이 갖고 있는 아주 아주 극비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발레리 미트코 소장의 변호사가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야, 미트코 소장이 중국 대학에서 강의한 것은 이미 다 공개된 기술이야. 이 오픈된 테크놀로지라고 변호사가 항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겠냐? 이 지도자가 자기 뜻에 따라서 법의 잣대를 이렇게 자유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왜 미트코 소장의 변호사 말 들으면 저건 그냥 기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부에는 넘기면. 근데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저걸 국가 반역죄로 기소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경계하는 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트럼프 대통령만 날친다는 게 아니고, 요번 사태를 계기로 제가 확실히 한 거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도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요번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빼내려고 끊임없이 스파이 활동을 한다.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을 빼내려다. 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 북극
북핵하고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극해는 겨울에 얼어버리거든요. 배가 댕길 수 없거든요. 해군 군함이 댕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극해를 장악하려면 얼음 밑을 댕기는 잠수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이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게 차이나가 이 러시아에 앞선 잠수함 기술을 빼내려고 한다. 두 번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참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몽 군사몽 그래갖고 미국 건드렸죠. 요번에는 그 영어로는 Near Arctic State, 우리말로 near에 가깝다, 북극에 가깝다는 국가라는, 우리말로는 북극권 국가 전략을 베이징이 세웠어요. 차이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도 좀 북극에 가깝다 이겁니다. 러시아 옆에 아래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중국도 북극으로 진출하겠다입니다. 중국 군사력이. 이거는 러시아의 그 독점적 북극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죠. 저 사진은 푸틴이 대통령이 생피터스버그에서 열린 북극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푸틴이 그런 국제 세미나에서 저렇게 연설한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극 경영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막 거기 막 군사력을 치고 나도 나눠 먹자고, 중국이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보고 태평양 나눠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북극도 나눠 먹자고 러시아하고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한 내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 러시아가 중국에 친 것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80여 개국, 조셉 나이엠은 80여 개국 이상의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국 확 뭉쳐서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매기는데, 이번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이 갈등을 계기로 인도하고 러시아 두 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의 마지막 남은 동맹국 딱 두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and 노스 코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나라는 중국에 부담이 됐으면 부담됐지 중국에 별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